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더 이상 아버지, 전통, 가문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를 규정하지 않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 이런 것들로 자기를 규정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사회가 매우 개인화된 사회로 변하고 있다 하는 점을 원인으로 들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개인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물건들을 왼쪽과 오른쪽에 놔뒀는데요. 옛날에는 다 움직일 때 기차 타고 다녔고 전축을 들었고 저 밑에 사람들 많은 게 우물입니다. 저 한 우물에서 사람들이 같이 물을 먹었고 전화도 옛날에는 마을에 한두 대 있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집에 집 전화만 한 대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이라는 것은 전부 함께 쓰는 것입니다. 주로 가족이 함께 쓰지요. 그래서 우리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것들을 가전제품, 집가자를 써서 가전제품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뭐냐면 집에서 쓰는 전기제품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물건을 혼자 쓴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최근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가전제품보다는 개전제품, 개인의 개자를 쓰는 개전제품이 아주 많아졌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다 쓰는 휴대폰입니다. 옛날에는 전화를 집 전화로만 걸 수 있었죠.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는. 그때는 첫 질문이 누구세요? 였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무개네 집이죠? 이렇게 질문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휴대폰 걸면 첫 질문이 뭐죠? 어디야? 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너라는 전제를 하고 하는 것이죠. 휴대폰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개전 제품입니다. 일요일 날 어디 나갔다가 전화기가 없어서 어머니가 야, 네 전화 오늘 내가 좀 쓸게 하면 기분 좋으세요? 거기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누구한테 전화 올지 막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간에도 요즘은 휴대폰 바꿔서 쓰자는 말 잘 하기 힘듭니다. 그건 철저히 휴대폰이라는 것이 개인화된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산터널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한번 세어보십시오. 80% 이상이 혼자 운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철이나 아니면 기차 같은 걸 타고 모두 다 같이 움직였는데 요즘은 다 자기 혼자 자기 차를 타고 움직입니다. 물도 옛날에는 저 학생 때만 해도 학교에 이렇게 수도꼭지에 입대고 물 먹고 큰 유전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물을 따라 먹었지 자기가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먹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자기 물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개인화된 소비 시대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식도 그렇습니다. 지금 5명 중에 1명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이래서 5인에서 6인이 한 가구를 이루면서 살던 때와는 굉장히 달라졌지요. 노조 조직률이 10%대로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조직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노조도 별로 그렇게 가입하지 않죠. 우리 직장은 한 번 다니면 평생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입사원들한테 당신이 지금 들어온 이 회사가 당신의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 대답이 1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도 여기가 내가 평생 있을 곳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직장이나 또는 가족이나 이런 집단들로 나를 규정하던 시대에서 이제 나는 나일 뿐이다. 또 전화기도 운송수단도 음료수도 주거도 전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노는 것도 개인화됐습니다. 옛날에는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술래잡기 하고 다 이렇게 놀았거든요. 요즘 놀이터에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 같이 놀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전부 컴퓨터 게임하고 PMP, 넷북, MP3 플레이어 이거 전부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철저히 개인화된 세상을 살게 되는 데에서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도구는 이제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시장이 커진 그런 현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옛날에는 기차 한 대만 판매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타던 10,000명한테 자동차를 10,000대 팔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닦아야 되고 그 자동차에 넣을 기름을 줘야 되고 그 자동차가 정비할 그 부품과 정비소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소비가 개인화되기 시작하면 그 개인만큼의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체제로서도 사실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체제적인 필요와 또는 사회인구학적으로 개인화되는 인구학적 추세와 또 자기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서로 맞물려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개인 소비자라고 규정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느낌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입니다. 기왕이면 내가 더 멋진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더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높은 계급에 속해 있거나 좋은 가문에 속해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라는 보장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가문이나 계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철저히 나 혼자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표현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시죠. 저기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바바라 크루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사진 작품인데요. 저기 I shop, therefore I am 하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좀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나요? 예, 저 무슨 원전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명언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말은 인간의 정체성이랄까, 존엄성이랄까, 존립의 근거가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작용에서 출발한다 하는 굉장히 엄청난 그런 선언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고작용이 아니라 사고자 하는 욕망,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쇼핑의 욕망이 나를 규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바바라 크루거의 명언이 이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잘 적용되는 그런 얘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은 자기 정체성을 굉장히 연극적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의 연극 배우라는 거죠. 고프만의 연극적 정체성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정체성이라는 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주어진 것,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멋지게 생각하는 어떤 그 모습, 예컨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 영화에 나왔던 그 앤 해서웨이처럼 점심에 그 바쁜 와중에도 뛰어가서 어느 커피 전문점에 커피를 잔뜩 배달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커피 전문점에 커피를 손에 들고 거리를 활보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연극배우 같은 그런 정체성을 규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보들리아르라는 학자는 파노플리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파노플리란 영어로 하면 세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경찰놀이 세트, 의사놀이 세트 이런 장난감 써본 적 있지요? 거기 보면 경찰놀이 세트에 권총, 배지, 수갑 이런 걸 탁 차면 내가 진짜 경찰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들리아르에 의하면 이런 느낌의 현대의 소비물들이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영화배우가 하고 있는 팔찌를 내가 하면 나도 그 영화배우가 된 것 같고 또 제가 영화에서 본 어떤 그 상황에 나오는 그런 제품을 소비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모든 제품들은 이런 세트 장난감 같은 패거리 효과를 가진다 해서 보들리아르는 파노플리 효과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제 현대는 소비물이 더 이상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용품이나 또는 금지되어야 될 또는 자제되어야 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나를 표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필요한 그런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좀 더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훨씬 더 절실해진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비자
소비자로서의 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 10여 년, 수십 년 사이에 소비는 뭐 절제의 대상에서 이제는 정말 소비가 미덕이 되는 사회가 됐고요. 그리고 소비라는 것의 의미가 정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더 개인화된 소비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소비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 소위 매체라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적인 매체인데 이 매체가 과거 10년 동안 인터넷에서 요즘은 소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뭐 트위터라든지 미니홈피라든지 이런 매체로 아주 빨리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이미 많이 그렇게 됐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구매를 한다든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이런 매체의 다변화에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소비사회화의 현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